여름밤의 공기는 늘 차갑지 않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창밖의 소음은 유난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더위에도 불구하고 깊고 회복되는 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과학에 기반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더위 속에서도 질 좋은 수면을 찾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면 건강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전문가로서 잠이 우리의 기억과 학습 능력, 면역 체계, 그리고 기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름의 더위와 습도 속에서도 깊고 회복되는 잠을 잘 수 있도록 실전 팁과 작은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챕터의 끝에는 바로 적용 가능한 짧은 체크리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지금부터 수면의 과학적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잠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어떤 뇌의 작용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여름 수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서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와 몸이 스스로를 재충전하는 아주 정교한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4가지 핵심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억의 통합과 학습의 강화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새롭게 배운 정보들은 잠자는 동안 뇌 속에서 정리됩니다. 중요한 정보는 더 오래 기억하도록 저장되고 불필요한 정보는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마치 책상 위를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면역 기능의 유지와 재생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강화되어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감기에 더 쉽게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대사 건강이 조절입니다. 잠은 혈당을 관리하는 호르몬과 체중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충분히 주무시지 못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서 안정성과 기분 관리입니다. 잠은 뇌의 감정 처리 회로를 조정하여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음 날 활기찬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수면은 더욱 특별합니다. 더위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을 힘들게 하고 높은 습도는 땀을 더 많이 나게 하여 불쾌감을 증가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환경을 잘 설계하고 잠을 돕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여름이 수면에 가져오는 구체적인 도전들을 살펴보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설계하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환경 설계의 4가지 핵심, 즉 온도, 습도, 빛, 소음에 대해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왜 나는 여름밤에 잠을 못 잘까? 여름에는 수면의 질을 저해하는 여러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온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뇌는 잠들기 쉬운 상태로 가기 위해 몸의 온도를 낮춰야 하는데 바깥 온도가 높으면 이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습도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피부가 끈적거리고 불쾌감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계속 뒤척이게 되어 잠의 깊이가 얕아지죠. 세 번째는 소음과 빛의 변화입니다. 해가 길어져 밝은 시간이 늘어나고 창문을 열어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부 소음이 더 크게 들려 수면의 연속성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코 막힘이나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나 습한 환경은 코 막힘을 유발해 수면 중 콧골이나 숨 막힘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5세 직장인 어 씨는 여름에 수면이 급격히 흐트러지곤 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방 안의 습도가 높아 땀으로 뒤척이는 일이 많았고 콧골이가 잦아져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어르신 B씨는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야간에 자주 깨어나고 다음날 피로감이 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여름은 수면의 질을 크게 흔들 수 있지만 다행히도 환경 설계와 작은 습관 조정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쾌적한 수면 환경 설계의 4가지 핵심, 즉 온도, 습도, 빛, 소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수면 환경 설계의 4가지 축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실천 팁을 제시하겠습니다. 잠 못 드는 당신의 침실을 바꾸는 법. 환경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축, 바로 온도, 습도, 빛, 소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야 잠에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침실의 권장 온도는 대략 1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범위가 가장 깊은 잠에 들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습도입니다. 이상적인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않아 불쾌하고 너무 낮으면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져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습기나 가습기를 활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셋째, 빛입니다. 우리 몸은 빛을 통해 낮과 밤을 구분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주변을 어둡게 만들어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꺼두시고 가능하면 두꺼운 차단 커튼을 이용해 외부의 빛을 완전히 막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음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깬다면 백색 소음이나 선풍기의 일정한 소리를 활용해 보세요. 주변의 불규칙한 소음을 가려주어 수면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침구는 통풍이 잘 되고 땀을 잘 흡수하는 소재나 인견 소재를 사용하면 체온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57세 민지 씨는 온도를 26도에서 23도로 낮추고 습도 관리 도구를 추가한 뒤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이모님은 차광 커튼과 백색 소음기를 도입한 뒤 수면 중 자주 깨는 문제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온도 18도에서 22도, 습도 40에서 60%를 목표로 맞추세요. 차광 커튼을 사용해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세요. 백색 소음 기기나 선풍기를 활용해 일정한 소음을 만드세요. 통풍이 잘 되는 침구를 사용해 체온을 조절하세요. 오늘 배운 환경 설계 원칙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5분 루틴을 제시하겠습니다. 수면 이완 루틴과 카페인 알코올 관리, 빛 노출 관리 등을 포함한 실천 팁을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의 몸과 뇌에 이제 잘 시간이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수면 루틴은 하루의 끝에서 우리 뇌와 몸에 이제 푹 쉴 시간이야라고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시간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특정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5가지 핵심 루틴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첫째,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가능한 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둘째, 빛 관리입니다. 아침에는 밝은 빛을 쬐고 저녁에는 잠들기 한 2시간 전부터는 청색광을 차단해 주세요.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 관리입니다. 오후 시간 이후에는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운동의 타이밍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가벼운 운동은 취침 3-4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이완 루틴의 도입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뇌를 잠잘 준비 상태로 만듭니다. 실전 시연 5분 이완 루틴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 눈을 감으세요. 먼저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여 목 근육을 풀어주세요. 다음은 4-7-8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팔다리를 쭉 뻗으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짧은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실제로 3-4일간 일정한 취침 루틴을 유지한 한 참가자의 수면 만족도와 재생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낮 시간의 활동이 수면의 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낮잠의 적정 길이와 타이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낮 시간 전략과 수면의 연결, 낮잠의 적정 길이와 타이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낮 시간 전략과 수면의 연결, 낮잠은 20분만, 밤의 꿀잠은 낮 시간의 활동과 빛 노출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낮 동안 밝은 햇볕을 쬐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15분이라도 햇볕을 맞으며 걷거나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밤의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밤에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낮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생체 리듬이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50대 직장인 C씨는 점심시간 이후에 짧은 낮잠을 2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에도 잠시 회사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야간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졌고 다음날 업무 집중력도 훨씬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세 이상 D씨는 낮에 충분한 햇빛을 받으며 활동량을 늘린 결과 저녁 수면의 안정성과 길이가 개선되었습니다. 낮 시간 전략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수면 문제의 신호를 읽고 필요시 전문의 상담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불면증의 경고 신호와 수면 무호흡증 의심 징후,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상들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면은 우리 건강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다음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면 무호흡증의 의심 징후입니다. 잠자는 동안 숨을 멈추거나 코를 심하게 골다가 잠시 숨이 멎는 소리가 나는 경우 또는 자고 일어났는데도 심한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복용 중인 모든 약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일지 작성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면일지에는 취침 시간, 잠든 시간, 밤에 깬 횟수, 기상 시간, 그리고 낮의 피로감 등을 매일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의사와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수면 무호흡증의 의심 징후를 한참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이 들면 숨쉬기 힘든 거지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치료를 시작한 뒤 기상시에 맑은 정신과 낮 피로감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해
환경 설계와 루틴이 얼마나 삶을 변화시켰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잠만 잘 잤는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챕터에서는 몇 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각자의 시작점은 다르고 맞춤형 해결책이 달랐지만 공통된 것은 수면의 질이 삶의 질로 직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례 1. 60대 초반의 남성분. 밤에 잠을 못 자니 아침에 온몸이 무겁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쳤습니다. 그런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창문을 두꺼운 커튼으로 가리고 잤더니 신기하게도 수면의 연속성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느낌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사례 2. 70대 여성분. 저는 낮에 활동량이 적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낮잠도 한두 시간씩 잤죠. 전문가 조언대로 낮잠을 20분으로 줄이고 오후에 동네 산책을 꾸준히 했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손주들과 놀아줄 에너지도 생겨서 요즘은 너무 행복합니다. 사례 3. 50대 직장인. 커피를 늦게까지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잠을 방해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끊고 퇴근 후 가볍게 운동을 했더니 밤에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잠을 푹 자니 다음날 업무 집중력이 향상돼서 일의 능률도 올랐습니다. 이분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서로 맞물려 작용하는 복합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 이 챕터의 핵심은 실전에서의 작고 구체적인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실천표를 제공합니다. 이제 당신의 꿀잠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기억, 면역, 대사, 정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둘째, 여름에는 온도, 습도, 빛, 소음이라는 네 가지 축을 통해 수면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루틴과 낮 시간 전략은 밤 수면의 품질을 높이는 연쇄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문제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간의 꿀잠 실천표를 제공합니다. 월요일,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화요일, 침실 온도 22도로 맞추기. 수요일, 잠들기 전 5분 이완 스트레칭. 목요일,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 금요일,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끊기. 토요일, 백색 소음 활용해 보기. 일요일, 한 주간의 수면 일지 작성해 보기. 매일 하나의 작은 실천을 수행하고 일주일 후의 변화를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이 매일의 에너지를 좌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수면을 향한 작은 걸음이 쌓이고 있습니다. 88만세와 함께 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